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이 여론조사를 매주 실시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곳은 한국갤럽이고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 날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중간쯤에 항상 또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부정평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게 나온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입니다. 전주보다 부정평가는 5.5%포인트나 늘었고요.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추이를 한번 볼까요? 그동안의 국정 지지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가파르게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실 겁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저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을까요? 이번 주 조사는 좀 너무 급격하게 네. 차이가 나갖고서는 오차 범위를 밖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조사에 대한 기간을 보게 되면은 12월 24일과 26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바로 직전에 조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경제 문제, 이 대북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선반영될 부분들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있는 조사에서 급속도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원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사실 김정우 의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공항에서 이른바 갑질을 24살 했다는 청년에게 갑질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적절치 못했고 최종적으로 떠메리드 크리스마스에 사과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거든요. 그 지점에 맞닿아서 여론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유시민 위원장을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사장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듭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남성? 20대 남성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가지고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20대 남성들은 축구도 해야 되지, 롤 게임도 해야 되지. 게임도 해야지. 그런 과정에서 젠더에 관한 문제로 끌고 가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 층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는데요. 지금 있게 되는 건 오로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함께 수행하는 정부 여당, 여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적 인물들이 맞닿아주면서 대중적인 효과들이 좀 촉발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수단, 방안,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속 시원한 대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지지율이 꺾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창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특정한 정치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또 오히려 저는 12월 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일단 되풀이되고 있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식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땅에 가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땅에서 솟구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펜션에서 가스가 새서 젊은 청년들이 죽었고요. 또 멀쩡한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대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있었던 사건 사고가 안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던 이 정부에서도 물론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도돌이표식으로 과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보는 국민들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를 쳐다보니 이건 뭐 변한 거 옛날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폭로들과 예. 정쟁들이 연이어서 터지니까 이게 당연히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정권의 진정성은 믿지만 이 진정성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점, 청와대가 뭔가 초심을 지금 잃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반증이 이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론조사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미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해를 맞아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청와대와 관련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서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